1시간 더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2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호성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 기온이 굉장히 또 추워요. 오늘요? 네, 전 겨울 코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네. 약 2도? 저는 아닙니까? 5도로 봤는데 네, 이게 5도입니까? 사실 지역마다 네. 사실 날씨가 조금 다르니까 그러면 제 지역이 네, 조금 더 추운 걸로. 조금 더 시골인 걸로 말씀하신 겁니까? 조금 더 북쪽. 그러니까 조금 예. 위에 쪽이기 때문에 네. 약간 더 추운데요. 사실 오늘도 만약에 그 강변북로를 이용하신 분들은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 일상방에서 네. 이쪽 강남 방향 서울로 오시는 나오는 분들, 쪽으로. 나오는 분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장공사가 오늘까지 도로공사. 이어진다는 거, 도로공사 네. 이어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시간 더 빨라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출근길 라이브 여러분 지금 현재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요. 먼저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부장과 함께 시장의 큰 그림 쭉 네. 살펴보고요. 다음에는 이제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어닝 시즌 중에서 좀 미국 시장 경제가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캐치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인지 그게 또 긍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님과는 오늘도 역시나 미국 시장에 대한 또 주식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제 장 본부장님 자료를 볼 텐데 시장이 장중 기록으로 다우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네. 상당히 큰 기록을 세웠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쏟아지는 시장의 기록들, 시장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찍고 내려온 거거든요. 네. 약간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사상 최고치 한번 근접했다는 거 그쵸. 보시면 좋고요. 다우지수가 가장 큰 형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큰 형이 먼저 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한번 준비 차트를 보시면서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다우지수의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8월 16일자가 35,625포인트. 정확히 고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약 두 달 이후에 오늘이었죠. 오늘 장중에는 35,669포인트 갔다가 살짝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종가는 35,609포인트에 끝났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아쉽지만 사상 최고치 한번 찍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이런 기세로 간다고 그러면 동생인 S&P 500 지수나 나스닥도 네. 같이 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이 사실 숫자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기억할 필요 없죠. 네, 기억할 필요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없지만, 안 나오는 거지만 참고적으로 이렇게 네, 네. 한 두 달간의 시간이 걸렸고 네.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35,000포인트 이상이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많은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올해 시장에 대해서 올 초에 입성하셨던 분들은 미국 시장 뭐 분위기 좋다더니 나는 왜 이렇게 체감이 좀 마이너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텐데 연중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두 자릿수 상승이더라고요, 다. 그 재미가 없는 분들은 네. 혹시 한번 포트폴리오 보셔야 되는데 주요 지수를 가져가지 않으면 네.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한번, 지수를 가져간다라는 거는 뭐 관련된 ETF 투자나 그렇습니다. 주요 종목이겠죠. 특히 다우에서 만약에 많은 분들이 금융주가 없다고 그러면 네. 또 재미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한번 3대 지수의 올해까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500 다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가 16.35%, 나스닥이 17%, 그다음에 드디어 S&P 500이 20%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였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정말요. 네. 진짜 S&P 500 관련된 뭐 스파이나 스파이 이런 ETF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나는 이미 1년 농사 다 잘 지었다 이렇게 네, 생각하셨을 그렇습니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지수가 나오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알기로는 봄 이후에 처음입니다. 처음 그리드한 모습을 보여줘갖고 오늘로서 보게 되면 67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 62였거든요. 네.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올해는 공포스러운 모습은 안 보이지 않을까. 다 지금 그렇게 연말로 한번, 갈수록 조금 더 탐욕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탐욕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약간 심리가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라는 게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시장의 상승이 유지될 것 같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악재가 많았습니까? 맞아요. 테이퍼링 언제 할까?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고 최근에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또 한 가지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문제, 또 중국의 헝다그룹 문제 되게 많았는데 그걸 한꺼번에 삼킨 게 실적이었고 실적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하락보다는 상승에 베팅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좀 부정적인 이슈가 아예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소멸된 게 아닌데 있죠. 예. 실적이라는 아주 큰 무게가 이걸 다 삼켜버린 그렇죠. 상황이다. 집어삼킨 그런 모습이기 네. 때문에
미국은 뭐니뭐니 해도 실적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뭐니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돈이 최고죠. 돈 잘 버는 게 최고죠. 또 돈 잘 벌게 하는 게 실적이기 때문에 그쵸.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실적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가 요 종목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장 마감 후에 슬라슬라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솔직히 이것 때문에 네. 잠이 안 왔습니다. 못 나오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아침에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했는데 사실은 이제 다행이네요. 잘 나왔습니다. 삼복 실적을 볼 건데요. EPS가 1.59 예상했는데 1.86이 나왔고요. 매출 역시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잘 나왔는데 세 가지 부문에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이거 똑같이. 세 가지요? 세 가지 부문. 어떤 부분인지 하나씩 그로스 볼까요? 마진 쉽게 가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건데요. 이게 26.6%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14.6%로 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찍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순이익도 역시 두 번 연속해서 10억 달러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16억 달러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굉장히 테슬라가 차도 잘 팔고 있지만 네. 그 특히나 돈을 잘 벌고 있다. 네. 라는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했겠지만 네. 오늘은 잘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쵸. 약간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실적이 못 나온 게 아니고 최근에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 하락한 마이너스 0.49% 하락한 861달러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장중에는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바로 현재 주가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사실은 그쵸? 많이 빠지는 게 아니고 861달러니까 0.55% 네. 빠져갖고 이거는 정말 최근에 올라온 거에 비하면 조금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주간에 7%, 월간에 18%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네. 약간 숨고리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쨌거나 또 많이 이익이 나신 분들은 좀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조만간 천슬라 모습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안에 천슬라 가면은 저희가 내기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테슬라가 천슬라였죠? 저는 이제 연말 안에 천슬라 갈 것이다. 연말이요? 본부장님은 내년 초에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간 뭐 내년 초에 네. 했으니까 한번 결과를 보시고요. 저한테 베팅하시거나 네. 우리 여동은행과 베팅하신 다음에 결과를 보고 뭐 베팅은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 거를 네. 선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어요. 이거는 네. 사실은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네. 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역시 사상 최고치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65,926달러를 보여줬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풍족한 그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근데 안타깝죠. 네. 다시 한번 이전 기록인 64,899달러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유를 본다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선물 ETF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흥행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인가 그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펀드스의 탑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조만간 10만 달러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의견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뭐 솔직히 비트코인을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만 관련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들어보겠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관련주가 많이 있는데 사실 주식은 제가 보기에 100%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이 상승을 그대로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가장 유리한 이 투자가 ETF, 비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비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코인 관련된 거래소 미국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런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쪼개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현물처럼 완전하게 가격 연동이 되지 않는 선물에 투자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IB 쪽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코인을 따로 투자하기가 좀 애매한 곳에서는 이런 ETF로 많이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자금이 몰릴 것이다. 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인플레이션 해지 때문에 네. 일단 가져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약간 그 매매 자체에 좀 관심이 크신데 네. 해지로 보게 되면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 네. 비토가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비트코인 상승 상당히 일조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장중에 3%대 상승했고요. 지금 장 마감 후에는 소폭 하락한 0.99%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종목 얘기 좀 더 네, 할 이거 텐데 오늘 방금 전에 네. 제가 여기에 한 15분 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부스터샷 네, 얘기. 그래서 오면서 기사가 나온 건데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FDA가 어제 밤이었죠. 오늘 밤이었죠. 존슨앤존슨과 모더나에 대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추가 접종을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현재 존슨앤존슨을 맞은 분들이 1,500만 명, 모더나가 6,900만 명인데
이분 한 번 더 맞는 거거든요. 그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맞게 되면은 뭔가 조금 코로나의 완화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따가 발표되는 선물 지수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사실 또 한 가지는 뭐 아시겠지만 먹는 약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에 대한 위기, 코로나에 대한 어떤 문제는 거의 주목할 만한 기사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여든 앵커랑 저나 지금 2차를 맞았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지금 가림막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조금 이렇게 아직까지 안 맞으신 분들은 빨리 맞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도 지금 안 맞은 분들을 빨리 맞게 하는 게 상당히 좀 관건인데 어쨌거나 추가 접종이 발표가 되면서 관련 기업이 상승이 좀 주가 예상됩니다. 네, 지금 뭐 부스터샷 얘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는 사실 뭐 다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네.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또 앞으로 또 조정을 보였던 종목들도 어떠한 움직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종목 소식 보자면 제가 굉장히 연관돼 있는 회사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이 핀터레스트 직접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직접 네. 운영하고 있죠. 제 페이지가 따로 있죠.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네. 올려 홍보하는 그런 단체 그 SNS가 되겠죠. 그죠. 어떻게 많이 쓰십니까? 저는 핀터레스트 없었으면은 해외에 제 제품 판매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 쇼피파이 보면 유입되는 그 사이트가 네. 나와요. 근데 1등이 핀터레스트, 2등이 구글, 3등이 인스타그램 이렇게 뜨거든요. 3등이 인스타입니까? 네,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이제 해시태그 통해서 유입이 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밤에 갑자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쵸. 그냥 그 가능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팔이요. 페이팔이 핀터레스트를 주당 $70에 인수한다는 설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인수할까요? 핀터레스트를. 왜 인수할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핀터레스트가 이제 나름 자기네들도 뭔가 이제 돈을 벌 수단이 필요하니까 그 안에서 결제를 바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따로 웹사이트 뭐 쇼피파이로 연동되지 않고 여기에서 판매를 해라 페이스북처럼 그런 거를 구축해 놓긴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동원 앵커처럼 어떤 그림을 올려놓고 판매로 연결시키는 네네. 그런 걸 꿈꾸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수해야 되는 부분도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팔은 인수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돈이 나가는 기업이죠. 그쵸.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 4.91%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핀터레스트는 피인수되는 회사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1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마 내일 정도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사실 저는 항상 그 앱을 이용을 하면서 이제 모바일로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대체 돈을 뭘로 벌까? 왜냐면은 네, 그렇죠. 막 사이트에 광고가 막 이렇게 뜨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돈을 뭘로 벌까 싶었는데 이렇게 페이팔 측에 인수가 되면 뭔가 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는 뭐 제가 이용을 하다가 또 관련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 쭉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위원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투자 철학을 가지는데 반대해요. 가지고 있다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지 저한테는 완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돈은 그냥 낚시터 가서 낚시하듯이 가져올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보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복잡해진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있는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복잡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을 마지막 3부에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아무도 안 계시네요. 출근하는 분이 안 계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이제 밤에 글로벌 라이브 할 때 보면 네.
그때는 꼭 많아요? 없는 시간에만 제가 방송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사람이 밤에도 없어요. 사실 예. 많이 없잖아요. 예, 사람이 네. 한두 분 지나갈 정도가 단데 사실 좀 이른 시간이나 너무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네.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혹시 여동원 앵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예, 저희 네. 여의도 IFC 몰에서 더현대로 지나가는 그 지하 통로에 오시면 직접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도 안 오시면은 제가 네. 민망하잖아요. 이 시간에 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아유, 쉽지 않죠. 여러분 네. 추우니까 네. 따뜻하게 그냥 라이브로 시청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죠.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지금 사실 이전에 한 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쯤 네. 또 더 안 좋았던 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쯤이 좀 시장 분위기 좀 너무 하락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네. 것 같고 뭐 3대 지수 모두 그 거의 고점 부근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저희가 9월에서 10월로 넘어오는 시점에 걱정을 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이슈들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자연스럽게 어닝 시즌으로 연결이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어닝 시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 좋다 이거죠. 네, 그 전에 걱정했던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일단은 여름철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들,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또는 외부적으로는 이제 국제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자체도 여름 들어서 상당히 좀 플랫한, 그러니까 정체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약간 상반기까지 좀 세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약간 슬로우해지는 이런 모습으로 좀 됐었는데, 지금 좀 다시 또 연말로 가면서 네, 은희들 저희가 뭐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좋은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뭐냐면 기업 S&P 500을 우리가 흔히 많이 보니까 이익 성장률과 주당 순이익 추이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여름 시즌에서는 약간 슬로우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쵸. 지난주 금융주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미국의 어닝 시즌이 됐고 오늘 장 마감 후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발표를 했죠. 지금 이제 주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익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트 자체가 지금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익이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는 만큼 시장도 지수가 확실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이제 분기별 실적을 이제 봤을 때 뭐 3분기는 기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죠. 이미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를 이제 여기는 넣지는 않았는데 지난해 2분기 이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시장 예상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익 성장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시장 예상치를 계속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90%가 이익이 증가하는 S&P 500 기준으로 예,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솔직히. 어마어마한 기록이 그게 이제 증시에 반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성장률이 계속 이어질 거냐? 솔직히 뭐 불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왜냐하면 작년에 기저효과가 분명히 좀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게 3분기, 4분기로 오면서 또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슬로우 다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수준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안 좋아지면은 이제 좀 위험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수준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과 같이 보인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 거기에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S&P 500 업종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IT, 우리가 잘 아는 빵이라고 하는 예, 기업들, 빵. 그리고 넷플릭스라든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테슬라도 뭐 지금 거의 다시 한번 고점 부분까지 또 왔고, 네, 그런 상황이고, 오늘 또 호실적까지 발표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국내 서학개미 엄청 투자자들이 많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방긋 웃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주가 상승세가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또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시클리컬이라든지 이런 쪽 이제 다우 지수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에너지나 금융, 부동산 이런 쪽도 올해 또는 연간 기준으로 보면 퍼포먼스가 탑이에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저희가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5% 정도 하락을 했지만 10월 들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전고점까지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업종별 등락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 지금 상승 위주로 돌아선 거는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역시나 네. 이래나 저래나 실적, 그렇죠, 이익 부분에 실적이죠. 다 예, 포커스가 맞습니다. 있는 네. 거네요. 네. 그렇다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또 보는 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닝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네네. 있는 게 이제 저 자료 화면에서 이렇게 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익이 결국에는 이제 주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 팩터들이 있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역시 이익이라고 하는 네. 부분이잖아요. 봤을 때 연초 대비 현 시점에서 각 업종별로 주당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좀 나타낸다라고 보면 S&P 500 기준으로 한 47% 정도 연초 대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보셨던 뭐 소재, 산업재, 금융 이런 쪽이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고 좀 특이한 게 있죠. 에너지가 빠져 있습니다. 에너지는 작년에 실적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고 증가율로만 따지면 거의 1,50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500%요? 네. 오, 이게 대단. 이제 예. 근데 저희가 그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 예, 못하니까 예, 예. 그냥 흑자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업종별로 영업이익률을 보면 원래 에너지가 연초에는 마이너스 20% 정도였는데 요게 지금 마이너스 1%까지 주로 한 19%포인트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이 두 그래프 중에서 한 가지 참고하실 게 유일하게 이익 증감률도 좋지도 않고 영업이익률도 꺾인 섹터가 있어요. 유틸리티입니다. 아, 네. 유틸리티. 유틸리티만 유독 지금 좀 네.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회색이 네. 연초고 주황색이 현재인데 이게 회색이 조금 더 높은 게 안 좋은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유일하게 유틸리티 네.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그러면 항상 이제 투자자들은 다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이 더 좋아야 될 텐데. 그렇죠. 네. 다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거를 이제 수익성과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네.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요 중간이 S&P 500이거든요. 요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요 네 개의 면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네. 요 네 개의 면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어느 쪽이 좀 좋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평균 대비 수익성도 높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쪽이 바로 이 흔히들 이제 2, 4분면 쪽, 이 좌측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의아해하실 수가 있어요. 왜? 왜냐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료를 보면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은 올해 가장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네. 않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소비재 쪽 중에서 필수 소비재 쪽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수요와 좀 소비 수요와 좀 연관을 지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 말고 어제 실적 발표를 했던 프록터 앤 갬블 P&G라고 하는 기업의 어닝스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기업 설명회죠. 이 어닝스콜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어닝스콜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뒤에 보시면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지금 미국 서부 항만 쪽에 이런 트래픽 상황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네, 네. 이게 불과 2주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초록색. 하역과 선적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선박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물론 10월 초이긴 하지만은 주요 S&P 500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설명 같은 P&G가 했던 기업 설명 같은 어닝스콜을 가졌을 때 앞으로 너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가 이 공급망 이슈라든지 임금 인력 부족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이 기업들이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P&G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러한 비용 물류비라든지 또는 인력 이런 비용들 같은 경우가 지난 전분기에서 발표했던 것 대비 한 20%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위험이 증가할 거라고. 그래서 실적은 좋았는데 어제 주가가 좀 약세였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다 기업이 온전히 떠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네.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가격을 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떤 거냐, 어떤 섹터고 어떤 기업이냐라고 봤을 때 특히 이 필수 소비자 쪽은 좀 더 그럴 여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필수 소비자 섹터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연초부터 이 어닝 컨센 자체가 계속해서 좀 하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하반기 지금 시점부터 다시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 소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지난주에 금융주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네. 네. 잘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단면을 좀 뜯어서 보면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지난 3분기 상업은행들의 카드 사용 금액을 좀 보면 이 작년 대비로나 2019년 대비로나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용카드를 열심히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연말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미국 GDP의 70%는 소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모두들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할로윈데이라든지 그리고 11월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12월 크리스마스라든지 달마다 돈 쓸 일이 계속 있네요. 있죠. 이제부터 돈을 엄청나게 쓸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여기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올해 할로윈 소비 지출 계획이 얼마만큼 있으세요라고 하는 서베이를 이제 매년 하거든요. 네. 뭐 중국의 춘절처럼 계속 합니다. 그랬을 때 역대 처음으로 100불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이 73달러였어요. 73달러였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대비했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난 16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밖에 되지 않는데 당장 작년에도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할로윈 때 돈을 쓴다라는 게 뭐 커스튬 사는데 돈을 쓴다라는 건가요? 그런 아니면 뭐 의상, 호박 사고. 선물 등등등 상당히 분야가 다양합니다. 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는 좀 올해 좀 부진했던 이런 섹터에 좀 더 앞으로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혹시 그 아까 필수소비재 기업 프록트앤갬블 같은 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일부 제품 가격을 올려갖고 회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상당히 그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매출에도 영향이 있고 또 소비자가 비싸진 거죠. 다른 브랜드. 예, 다른 거 살까 이런 생각하면서 뭔가 매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여기 나쁘게. 올리면 딴 데도 예. 또 따라서 쓱 올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네. 아까 얘기했던 꼭 프록트앤갬블을 꼭 이거 써야겠다. 나는 꼭 이 면도를 써야겠다. 나는 꼭 이 치약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 싶어하고 저는. 그런가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흔히들 퀄리티 네. 주식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면도기를 쓰면 전 하나밖에 안 쓰거든요. 딱 저도 그거. 다양한 분들 뭐 시크나 도르코 말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쓰긴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퀄리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섹터라든지 산업 네. 또는 뭐 제품이면 제품, 서비스는 서비스 그런 쪽에 상당한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고 네. 충성 고객들이 고객들의 많아지는 거죠. 로열티가 상당히 높은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전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S&P 500대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소비 수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은 그렇다면 그 안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더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 법한 그런 기업들이나 섹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계속해서 필수 소비재 쪽으로 더 기우는 건가요?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뭐 이게
당연히 국내 투자자들은 그로스 스탁, 네. 성장주를 좋아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 국사학개미들이 보유하고 있는 10대 종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있고 네. 이제 다음 투자 아이들을 좀 고민을 해볼 때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린 거고 네. 또 하나 제가 준비한 거는 뭐냐면 실제 올해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미국 그 개인 소비 지출 중에서 이제 세부 항목별 이제 움직임을 보면 뭐 저희가 내구재나 비내구재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전제품 그러니까 교환 주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비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소비 수요가 네, 아주 강력하고 전방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 안에 뭐 그런 OTT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뭐 그런 항목들도 좀 이제 구체적으로는 좀 한번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라고 하게 되면 뭐 식당 가서 쓴다라 하는 건지 네, 온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좀 부정적인 이슈가 사실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용 쪽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간이 될까요? 고용까지 네,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실제로는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네. 원래는 그 저희 지난 장중에 네네. 미국 장중에 국내 업체들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 좀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고용을 버리고 네. 종목으로 가죠.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빠른 선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노바백스 관련해서 이제 예. 아까 어제- 얘기하긴 했었지만 예. 네, 주가가 좀 크게 급락을 했죠. 네.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할 예정이었고 그 일부분을 국내에 또 공급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속 노바백스가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딜레이가 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는 이제 품질과 관련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제조 공정으로 따지면 수요를 못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예 못하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이 노바백스가 지금 이런 이슈에 좀 있다. 그리고 특히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지원을 받았어요. 뭐 파이자나 단 모더나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그 기업들 못지않게 상당한 자금을 지원을 받았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국제 백신 이제 하는 그 코백스라고 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에도 지금 노바백스가 상당한 물량을 댈 예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딜레이 될 가능성도 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약간 오늘 약간 주가의 부정적인 네, 이슈라고 좀 약간, 보면 네. 되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스퀴드 게임, 특히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방크에서도 투자 의견을 약간 하향을 했어요. 네. 목표 주가는 유지했지만 하향을 했는데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얘기했던 게 제가 매출 비율, 그 PSR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우리가 봤던 것 대비 좀 고평가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물론 그게 다 맞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좀 넷플릭스가 최근에 좀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전에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유료 가입자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따졌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게 또 매출에 반영이 될 여지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메가 히트작이 매월 매 분기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모빌리티 측면에서 보면 포드 관련한 내용이 좀 나왔어요. 네. 포드는 국내에서는 SK 이노베이션과 좀 연관이 되어 있죠. 지금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포드하고 전략적 제휴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좀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포드, GM 지금 상당히 좀 전방위적으로 뭐 테슬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기존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좀 상당히
발빠르게 변화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포드가 전기차에 대한 뭔가 좀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현재 지금 반도체 칩 부족 때문에 차가 좀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못 만드는 거하고 더하기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부딪히면 어떤 게 더 점수를 더 줘야 될까요? 저희가 못 만드는 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 더 크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용될 못 만드는 거니까. 거는 만드실 거니까. 이용될 거니까 네. 판매는. 못 만드는 만들어질 건 거니까. 얘네 문제만 다 같은 문제니까. 같은 문제이고 예, 예. 만들어질 거니까. 만들어질 거니까. 예. 그렇게 큰 문제는 긍정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에너지 가격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린 인플레이션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태양광과 관련해서 어젯밤에 뭐 펄솔라라든지 솔라이치 이런 회사들의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미국에서 이 태양광 관련한 이제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양광 관련한 주식들의 그 투자 등급 투자 의견을 대폭 좀 하향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고 대표적인 그 태양광 ETF가 있어요. TAN 탄이라고 하는 예. 요 같은 경우도 1.1%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올 진짜 이 탄 ETF는 그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들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신데 좀 뒤늦게 이 탄의 상승에 올라타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부정적인 그렇죠. 마이너스가 계속 실제 났을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네.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강세의 모습을 그쵸. 좀 보였었고 뭐 탄뿐만 아니라 팬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린 에너지 쪽에 투자하는 클린 에너지 쪽에 투자하는 뭐 ICLN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같이 좀 좋아졌고 그 안에 또 이런 그린 에너지 쪽에서 이제 수소 관련한 부분들도 좀 상당히 각광을 받고 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뚝뚝뚝 이제 사라지면서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실제 뭐 아시겠지만 요거는 그린 에너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그쵸. 해소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작은 정부보다 이제 큰 정부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네. 그린 뉴딜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시차가 걸리는 부분이었고, 그럼요. 네. 그렇게 갑자기 탈탄소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내일부터 석탄 할수 발전 없잖아요. 줄여버리고 뭐 줄이고 이러다 그쵸. 보니까 뭐 중국이 또 갑자기 뭐 그런 이유도 하나의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 분야에 제 친구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둘이 관심이 많아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관련된 ETF를 사실 모아갈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봤을 때 모아갈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좀 아쉬워요. 주가의 움직임이. 주가 움직임이요? 네네. ICL은 지금 그 고점 대비 약 30%가 밀려 있는 그런 네네. 모습이었고, 지금 쌀 때 주식 기회인 모아가야죠. 거죠. 워낙 또 돈이 많으시고 해서 네. 충분히 이제 주가를 좀 그렇습니다. 부양하지 않을까 오늘부터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베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증권 김석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 자, 송기령 부사장의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사실 어제 제가 이 광고를 보고 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도 네. 좀 봤거든요. 그리고 네. 송기령 부사장님의 예전 그 3프로TV 출연했던 영상도 쫙 보고 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제 미래 산업이나 성장주 투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렇게 투자 인사이트를 어디서 찾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아주 답을 명쾌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네. 전에 들었거든요.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좀 보다 말았죠. 아직 남은 시간이 주문- 예, 제가 아껴두는 이제, 거군요. 왜냐면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을 네. 한 2주간 봤습니다. 2주간. 그 8회인가 10회밖에 안 되지 않나요? 오랫동안 그 여운을 계속 담기 위해서 천천히 보고 또 네. 똑같이 이것도 천천히 보면서 네. 한번 느낌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요. 네, 네. 지금 이제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29일부터 또 공개되는 영상도 있고 지금 보니까 챕터 1에 뭐 가치와 소비, 챕터 2는 데이터의 시대, 챕터 3는 분화하는 한국 사회, 챕터 4는 변화하는 가치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제목만 봤을 때는 약간 인문학 강의 같은데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아 내가 어느 쪽에 앞으로 투자를 좀 비중을 늘려야겠구나.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쪽이 유망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프로TV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송기령 부사장님의 좀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게 헤어스타일이 헤어스타일. 남다르세요. 예. 전혀 다른 분이 또 계십니다. 헤어스타일이. 어떻게요? 바짝 쳐서 올리신 분이 바로 최근- 만나볼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이항희 주식입니다. 이항현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교수님과 함께는 이제 미국 주식에 특화된 인사이트를 얻어볼 텐데 네. 형님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우지수 네. 사최. 아, 다우지수 형님 때문에 또 미치겠어요. 8월 16일 후 2개월 만에 금년 네. 들어 45번째로 종가 장중 기준으로 사상 이거 최고가를 교수님 채신 기록했고요. 거예요? 기억하고 있죠.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요. 달력에 적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뒤에 막 이렇게 뭐 생일 적어놓고 제사 적어놓은 거에다 네, 네. 하나 둘셋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이폰 메모장 어떻습니까? 그런 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네, 아니 뭐 가끔 틀릴 수도 있는데 네, 뭐 네. 또 그때 정정하면 되겠고요. 하여튼 종가 기록은 약간 사상적 양문 못 미쳤는데 장중에 기록했고요. 네. S&P 500은 또 반대죠. 종가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장중 기준으로 0.2%가 모자르거든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이게 4,500 몇십 포인트 아닙니까? 네. 0.5% 모자란다. 어. 그러니까 지난 9월 1일 기억했던 9월 7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기록했던 가격에 종가 기준으로 보면 그냥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초근접도 아니고 붙었고요. 오늘 조금만 올라가면 모르겠죠.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밤에 조금 올라가면 장중 최고 기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냥 뒤꿈치 살짝 뜨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뒤꿈치도 아니고 들을 생장만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정도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왜 이렇게 시장이 강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결국 한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겠죠. 결국은 이날 수요일 정확히 보면 수요일 오전인데 지금 오타가 났는데 실적 발표 기업이 70개인데요. 이 중에서 86% 어저께 제가 방송 드릴 때 80%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늘어났어요. 올라갔어요? 86% 기업이 기대 이상을 실적을 발표했고요. 불과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이제 어닝 시즌이 막 시작되기 전에 2분기 실적 전망의 이익 증가가 한 26.7% 정도 나왔는데요. 그렇죠. 지난 주말에 30%, 오늘 발표된 건 35%로 올라갔습니다. 네. 35%가 만약 결정이 확실히 되면 전체적으로 주당 이익이 2분기보다 3분기인데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의미가 있는 숫자가 좀 나오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오늘 앞선 코너에 다 얘기가 나왔겠지만 오늘 가장 큰 것 중에 뉴스는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핀터레스트는 잘 아시잖아요. 여동 앵커께도 잘 알죠. 잘 아시겠고. 근데 핀터레스트를 갑자기 페이팔이 인수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왜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에 이제 블룸버그발 뉴스가 나왔고 이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양쪽에서 아직 아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보면 11월 중에 끝날 거라고. 딜이 완전히 클로징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물론 물밑 작업이 된 거의 다 거군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당 70달러의 인수 추진할 거라고 보다고 있는데 이건 다 기사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전부 회사 측에서 양측에서 전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사느냐는 것인데 그림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페이팔이고 오른쪽이 이제 핀터레스트 그 위에 자막이랑 약 반대인데요. 네. 핀터레스트가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훅 떨어졌습니다.
그때 기억이 왜냐하면 전 기억이 나는데 이 실적에 대해 성장성이 약간 부담 있다는 얘기하면서 주가가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핀터레스트는 스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약간 성장성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지금 스냅은 지금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10대들의 인기 있는 그러니까 SNS인데 핀터레스트는 약간 20대 뭐 30대라서 약간 성장성 약간 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또 페이팔은 항상 꿈이 우린 결제만 하고 있는데 SNS 통해서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싶은 거죠. 광고도 하고 다 하고 싶은데 그럴 때 꿈꿨던 거가 알리바바나 위챗 이런 걸 꿈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모델을 삼고 있었을 때 딱 양쪽에 어떤 관심사항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뉴스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월가의 시각이 되겠고요. 어찌됐건 핀터레스트는 12.7% 올라갔고요. 페이팔은 4.1%가 떨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핀터레스트보다 페이팔 갖고 계시면 유의하실 수 있거든요. 돈을 쓰는 기업. 근데 페이팔 짜증난다 이렇게 물렸으니까요. 항상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지금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뭔가 인수합병할 때는 저 자신의 판단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판단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많은 것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엔비디아가 ARM 인수도 그냥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죠. 또 그 세일즈포스닷컴이 지금 사상 저가를 하고 있지만 슬랙 인수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다 끝나고 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미국 기업의 역사는 인수합병의 역사란 것들. 물론 잘한 결과만 나오는 거 주목받겠지만 이럴 때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뇌피셜로 말씀드렸고요. 네. 페이팔이 돈을 쓰게 되면은 또 수수료를 올릴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수료를 내는 입장이니까요. 좀 많이 내죠. 좀 높아요. 좀 일반 높죠. 카드 수수료 대비해서 페이팔 수수료가 조금 더 좀 높은 높은데, 편입니다. 예.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제 카드 결제를 하려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가입해서 회원비를 뭐 몇십만 원을 내고 이런 구조가 있는데 페이팔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게 뭐 해외에서도 뭐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카드로도 받을 수 있어서 좀 편리해서 쓰고는 있는데 좀 오를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네요. 저희 방송에 차팅에 참여하시는 수준이 엄청 높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이팔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다 얘기하는데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할 때 마지막 조인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이게- 히스토리를 보면 네, 그래서 페이팔 마피아라는 게 있죠. 페이팔에 갖고 돈을 번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창업자도 다 들어가 있고 대표적인 것이 피터 티엘이죠. 팔런티어. 네, 이거 다 같은 부류들입니다. 같은 부류죠. 네, 그래서 페이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다 그러면 구글에다가 마피아 페이팔 마피아라고 딱 치면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노라는 기업들이 다 거기 출신이에요. 지금 오너들이요.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네. 이어서 포드. 네, 저는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역시 포드라고 보고 있는데 앞선 코너에서도 영근께서 지금 약간 언급해 말씀해 주셨죠. 주셨는데 딱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16달러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게 네. 종가 기준 오늘 52주 최고가를 넘어서 6년 만에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를 올려가는데 이 기업은 이 크레딧 스위스는 딱 작년에 이거는 장기 자동차 턱도 못 간다면서 투자 의견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때 가격을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7불 80 정도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저 미주미에서는 이제 금치라고 얘기하면서 어디 가서 제가 8달러짜리 얘기하면 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가 기억나요. 관심 주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더블이 났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포드도 좋고 GM도 좋고 테슬라도 다 좋은데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전기차는 이제 막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앞선 연구원도 말씀하셨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연율 950만 대밖에 못 팔았어요. 정상적인 건 1,800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는 만들어지고 팔릴 거라는 관점에서 포드가 됐건 GM 됐건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동차에게 또 테슬라가 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 이 교수님의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테슬라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앞선 코드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실적 하기 전에 이미 발표했어요.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900달러. 800에서 900달러 올려놨던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들의 시세각은 리스크는 감소하고 잠재력은 훨씬 더 커져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뭐 관련돼서 좋아하시는 분은 여전히 좋게 얘기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겠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논쟁을 하시겠지만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테슬라는 테슬라 자체의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다
다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주위 사람한테 테슬라 어떻게 보냐라고 물어보는 순간 줄인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왜 본인이 왜 그때를 사셨는지만 생각하시고 그 당시에 매도할 목표 그게 가격이나 목표하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참고적으로 보면 오늘 넷플릭스까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넷플릭스도 얘기가 많이 있지만 넷플릭스 오늘 조금 빠졌잖아요.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의견의 목표 주가는 오늘 줄 상향이 나왔습니다. 11곳이 올려놨고 오히려 도이치방크는 목표 주가를 유지한 상태에서 매수 의견에서 보유로 하향하면서 도이치방크는 아주 호평을 했죠. 워낙 안 좋게 보는 것인데 밸류에이션을 현재 같은 밸류에이션이 유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가이던스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구독자가 850만 명. 이게 월가의 예측 그대로 맞췄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올라가긴 당장은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방송할 때까지 수치가 안 나왔는데 제가 어젯밤에 집에 가서 확인한 숫자가 바로 가장 중요한 거가 순현금 흐름이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에는 억지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투자를 안 해갖고 순현금이 플러스 났는데 올해는 계속 마이너스 났고 올해도 약간 자신이 없다는 얘기를 했었고 내년을 기대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연간 순현금 흐름을 시키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순현금 체제를 확실하게 자신 있다는 얘기하면서 영마진이 20%까지 올라갔어요. 마진율이요. 참고적으로 3분기에 마진율이 6.7%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을 20%한 것은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준 거가 되겠고요. 바로 이런 얘기가 포함돼서 오늘 짐 크레이머가 방송하면서 약간은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약간 비아냥하는 표현을 썼어요. 도이치방크에서 매도 의견을 냈잖아요. 매도세에서 중매했는데 그렇게 그 뉴스 때문에 파는 사람은 왜 너희들 잘해봐라 이런 표현이에요. 영어로 굴럭이라고 표현했지만 굴럭? 네, 굴럭인데 이게 뭐 진짜 굴럭에 박수 치는 굴럭이 아니라 잘해봐라. 잘해봐. 좀 너희들 잘하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 말이 이거죠. 미싱 아웃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단기적으로 넷플릭스를 보신 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내년 이후에 그리고 꾸준히 넷플릭스를 보는 꾸준하게 돈을 내신 분이라면 지금은 팔면 후회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굿럭 한 다음에 약간 이렇게 아니, 저도 이제 영상을 봤는데 네. 짐 크레이머는 이제 얼굴로 다 말을 하잖아요. 표정으로. 그렇죠. 표정으로 얘기하고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누가 봐도 네. 팔면 후회할 거다라는 얘기가 써 있는 블럭이지만 왜 팔았어 이런 거가 나와서 네네. 사실 이제 팔지 말라는 거 돌려 얘기한 건데 아마 그분의 얼굴을 보신 분들은 팔지 말라는 뜻이구나 네네. 다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또 이제 긍정적인 분이 많이 나오고 오늘도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전체적인 시간 여전히 6대4에서 7대3 정도로 연말까지는 크게 재미가 없을 거라는 얘기 여전히 많다는 걸 미리 좀 깔아드리겠고요. 네. 다만 오늘 좋게 시장이 좋아 보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2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FRL의 수석 투자 전략가 샘 스토벌도 엄청 자주 인용되는 분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왜 강하냐는 거죠.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도 예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단 말이죠. 생산물 물가도 괜찮았죠. 그리고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왔죠. 거기다가 지난주에 은행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잖아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은 S&P 500이 조만간 사상적 효과. 이건 실제로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죠. 0.2%밖에 안 남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99.8%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딱 0.2%니까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분은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연말 장세. 연말 장세란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10월 말에 싸서 11월 5월에 팔라는 얘기가 11월부터 아주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시즈널리티가 있다는 얘기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것도 여러분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탑리죠. 사실 제가 탑리를 좋아하는 거는 가장 명확하고 한 것도 있죠. 분명히 말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약간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분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저랑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기술적인 것도 약간 가밀합니다. 그리고 딱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가도 좋아하고 기관 투자가더라도 명확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그 정도 능력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나 테크니컬까지 하는 분인데 오늘 테크니컬한 것까지 말씀 나왔기 때문에 그 통계를 상당히 즐겨 쓰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인용하겠는데요. 이분은 진짜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과 두 달하고도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말까지요. 그러면 통상 이 시점에서는 연말 목표 지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딱 두 달 열흘 남겨놓은 상태에서 연말 목표 지수를 올려놨어요. 얼마나 올렸나요? 4,700에서 4,800이거든요. 100포인트. 4,800은 월가 최고가 되겠고요. 4,800이면 현 지수 대비 오늘 지수 대비 6%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게 올린 건데요. 바로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럼 뭐를 얘기하냐면 작년 3월 이후에
제가 이분을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최근에 51선이 밑에 내려갔다 51선이 다시 회복한 구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51선까지 흘러내리고 바로 그 다음 보여드리면 딱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올해부터의 올해 한 해의 올해의 그림인데 작년 그림도 다 똑같이 나옵니다. 51선까지의 조정 내지 가격 내지 기간 조정이 한 30일에서 40일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게 금년 2월 달에도 있었고 2월에 고점 나고 약간 쉬었을 때가 되겠고요. 그다음 5월 달도 마찬가지 32일 정도가 또 5일선까지 지지받거나 네트 내렸다 다시 지지받고 찍어야 되겠고요. 최근에 바로 그랬다는 거죠. 9월 2일, 7일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딱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일 수를 보면 다우지수가 45일. 그죠? 그 2달 조금 되겠고 S&P 500은 딱 보면 지금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9월 7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정확하게 작년부터 이런 수치를 보면 7%에서 12%까지 올라갔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7%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저게 뭐야 뭐 계산하고 뭐 그냥 줄을 걷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분은 작년부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분의 많은 분들이 호응하신 분도 있고 말도 안 된다고 하신 분 계시겠지만 이분은 펀더멘탈과 통계와 테크니컬한 걸 다 같이 보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보기에도 이해도가 쉽다. 그래서 CNBC나 뭐 야후에서 인기가 있는 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분이 지금 시장에서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역시 에픽센터 주식입니다. 이제 어려웠던 거.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의외로 새로 들어간 분야가 있는데 트러킹 들어갑니다. 다만 트러킹은 국내에서 별로 관심이 없고 상장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트러킹보다는 여전히 주택건설이고 가장 선호하는 것은 역시 지금도 왜 안 사냐는 것이 오늘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요? 이런 쪽 여러분들 관심 갖고 여전히 에픽센터 주식, 에픽센터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팬데믹 때문에 잘 안 됐던 그런 것들을 보시라 하면서 에너지, 금융을 여전히 관심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가에 이제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11월, 10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보통 11월, 12월은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연말 랠리에 거의 와 있는 게 아닌가, 네. 진입한 게 아닌가 의견이 나오는데 혹시 교수님은 거기 동의하십니까? 짧게 들어보도록 짧게. 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동의하는 편이 되겠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요. 저희 그 미국 주식에 미치다 미주미 TV에서 월간 한 번씩 세미나 합니다. 세미나. 세미나, 온라인 네. 세미나. 예. 그럼 자세한 이야기를 그쪽에서 들을 수 있겠군요. 혼돈의 시기 월간 네. 히든 스탁을 저희가 오후 4시 하기 때문에 네. 꼭 여러분들 가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제 4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요? 백브리핑 시작하기 딱 1시간 저희가. 그 웹브리핑 하기 전에 네. 저희가 또 편집본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눈 깜빡 뜨고 감으니까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습니다. 너무 빨리 빠르게, 예. 다음에 빼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3분 정도 훈훈한 그런 네. 광고 영상 하나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칭 하시면서 잠시 후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